남과 북, 서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마련한 2021 남북 음식 통일 한마당. 남과 북의 학생들과 고성 주민들이 모여 음식과 체험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횡성으로 떠나는 오감만족 횡성여행 2탄. 가을빛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횡성 호수길과 피해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이색 카페, 횡성 한우 내장으로 만든 이탈리아 요리들까지 오감만족, 가을을 즐기기에 그만인 강원도 횡성으로 떠나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특별한 콘서트가 열립니다. 카누 위에서 만나는 싱잉볼 지도자와 마이미스트, 나무리코터 연주자, 그리고 카누 콘서트의 비하인드까지 알아보는 시간. 호수 정원 속 카누 탐방을 떠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7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한동안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시작이 되려나 봅니다. 자, 명수 씨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의 불청객,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을 첫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하늘이 뿌연 곳들이 참 많았거든요. 다행히 내일부터는 대기질이 회복이 되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제 기분 탓일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미세먼지가 우리를 그렇게 막 괴롭혔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거든요. 네. 계속해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용석 씨의 예. 기분 탓은 아니고요. 실제로 지난 9월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요. 네. 이 2015년 관측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겨울 또 가을이 되길 바라면서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소식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태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첫 소식은 고성으로 떠나볼 텐데요. 네. 고성은 최북단에 위치한 접경 지역이기도 하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하죠. 네. 남북 음식 통일 한마당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고성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북한 음식도 만들어 보고요. 북한 문화도 경험을 하는 자리였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소녀 최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오늘 강원도 고성에서 남북한의 음식을 통해 소통 공감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자리에 제가 빠질 수 없습니다. 문화를 통해 통일을 한 발짝 다가서는 특별한 순간 함께 하셔야죠. 지금 바로 출발! 음식을 나눈다는 건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진심을 주고받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남과 북의 음식의 기원을 서로 나누고 분단이 아닌 통합과 소통, 공감을 쌓는 자리. 강원도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이 자라는 남북 음식 통일 한마당 함께 즐겨보실까요? 시작합니다.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저는 최진역의 둥이둥이 귀염둥이 임미혁입니다. 최진역의 아름다운 눈꽃 설연아입니다. 최진역의 열정 김무택입니다. 자, 그럼 우리 통일열차 본격적으로 출발! 2021 문화통합을 향한 남북 음식 통일 한마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차린 밥상은 그저 맛있는 한 끼일 수도 있지만 밥과 반찬을 가운데 놓고 앉은 사람들을 보면 함께하는 사람의 문화를 그리고 삶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행사장 오니까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즐길 거리도 진짜 많고 기대가 너무 많이 돼요. 오늘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남북 음식을 주제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급식에서도 북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고자 저희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준비해 준 행사고요. 다니시다 보면은 뭐 냉면도 있고 온반도 있고 감자떡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음식들이 조만간에 우리 아이들 급식에 올라가고 그 맛에 대한 기억으로 남북 통일에 대한 그런 협력과 통일을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행사입니다. 오늘 또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빨리 구경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쉽게 접하기 힘든 남과 북의 음식 교류는 물론이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자 마련된 자리. 제진역 4남매의 유쾌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아이돌 음악에 익숙한 아이들에겐 조금 낯선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내 즐겁게 빠져듭니다. 음악은 역시 세계 공통의 문화네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음식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꼬리떡 체험하는 곳이에요. 꼬리떡이요? 이름부터 생소한 꼬리떡. 북한에서 자주 먹는 북한식 절편이라는데요. 먼저 가래떡 모양으로 길게 늘여준 뒤 손날을 이용해 꼬리 모양으로 만들어 조청 올리면 끝.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신 것 같고 넘쳐 흐르는 정도로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맛이 좀 진짜 특이해요. 저는 약간 꿀떡을 생각했는데 꿀떡이 아니라 그 우리 먹는 엿이 맛이 들어간 떡이랑 엿의 맛이 섞인 느낌? 어디 직접 만들어 볼까요? 꼬리 느낌으로 아무래도 꼬리 모양이 포인트. 쓱싹쓱싹 곧잘하네요. 예쁜 꼬리가 완성됐다면 달콤한 조청이 활용점정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보니까 떡 엄청 열심히 만들던데 직접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북한 음식을 만들어 봐가지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바로 금방금방 만들던데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는 남한과 북한에서 서로 같은 뜻이지만 다른 말로 쓰이는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또 통일소녀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는 전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으면 는 둥근. 와이사키는 빙상? 오케이. 자, 자, 그럼 누가 맞출 거예요? 저요. 대박, 천재냐? 봤어요. 자, 이곳에선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북한의 정통 음식입니다. 달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유행하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 음식 특유의 모양과 맛을 자랑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돕니다. 우리 여기 한국에도 다양한 음식들이 많지만 네. 북한에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먹는 게 다양한 음식이 되게 많지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뭔가는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주로 우리 여기 남한에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색깔들이 이쁘잖아요. 빨간 고춧가루에다가 맛있게 아주 구미가 동하게 이렇게 음식을 많이 달콤하게 이렇게 만든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고춧가루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추가 거기서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음식 자체를 무슨 조미료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본 재료에서 나는 심심한 맛. 그래서 이런 맛에다가 자기 집에서 만든 간장을 곁들여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슴슴한 듯 보이지만 재료 그 자체의 맛을 음미하기 위해선 간을 적게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계속 먹다 보면 그 맛에 빠져 자주 찾게 됩니다. 속도 편안하고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맛에도 익숙해지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만약에 통일이 됐다 하면 반대로 남한의 음식을 좀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을까요? 저는 딱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길거리를 막 다니다가도 잎살로 만든 쌀떡볶이.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거는 비싸지도 않잖아요.
은행 주머니에 우리 커피 먹을 돈만 있으면 그건 완전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쉽고 고급적인 그런 쌀떡볶이. 북한의 아이들이 우리의 국민 간식 떡볶이를 원 없이 먹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음식을 통해 통일에 한 발 더 다가선 기분인데요.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이 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음식이 너무 많은데 무슨 잔칫날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보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좀 음식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기 이쪽으로 보이는 해주 비빔밥은 저희 나라의 전문주 비빔밥이 있듯이 여기 북한에는 해주 비빔밥이 있습니다. 이거 해주 비빔밥의 특징이 이제 밥을 한번 볶아서 내고요. 저희 전주 비빔밥처럼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숙주랑 도라지 정도만 넣고 이제 고기 종류가 좀 많이 들어가요. 삼겹살이랑 소고기. 자, 그러면 여기 해주 비빔밥이고 요거는 뭐예요? 이건 과자처럼 생겨서 이건 당면을 묶어서 기름에 튀긴 분탕가지라고 하고요. 한국에는 김밥이 있다면 북한에는 두부밥이 있는데 두부밥은 두부를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튀긴 다음에 안에 밥을 넣고 파기름을 내서 고춧가루를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요.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이곳에선 편지 쓰기가 한창입니다. 또박또박 눌러 쓰는 편지에서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계세요? 네. 우리 이제 통일이 되면 그 저쪽에 있는 학생들에게 저희 이 급식을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편지를 썼어요. 급식을요? 네, 학교에 맛있는 급식, 영양 급식을 우리 북한 친구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가혜 리포터도 편지를 남겼습니다. 통일이 되면 만나게 될 미래의 새로운 친구들에게 마음이 닿았으면 좋겠네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아이들이 좀 어떤 점을 배워갈까요? 어쨌든 저희가 뿌리는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세대하고 지금 학생들 세대하고 통일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그 느낌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북한의 이야기라든가 그런 걸 들었지만 지금 아이들은 전혀 부모님도 신세대 부모님들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조금 북한을 생각하는 느낌이 지금 예전에 그냥 뭐 놀이라든가 TV를 통해서 봤다고 하면 조금은 생각을 좀 달리해서 조금 우리 북한의 친구들도 생각하고 문화도 좀 이해하고 이런 공감, 가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마음속에 좀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이별의 아픔을 간직한 윗세대와 달리 북한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요즘 청소년들. 이런 자리가 마련돼 한 뿌리인 북한의 친구들도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 통일이 됐을 때 온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 언젠가 통일이 기적처럼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까요? 꼬리떡이었죠. 네. 저는 정말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맞아요. 자, 음식을 잘 못하는 명수 씨도 네? 꼬리떡 정도는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못하다뇨. 오늘도 매를 버시네요. 용석 씨 끝나고 남으세요. 남을게요. 예, 네. 요리를 잘 못하는 저도 사실은 화면을 보면서 다양한 요리들 고급스러워 보여서 참 만들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도요. 음식을 맛보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곤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북한 음식을 통해서 북한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영양사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영양 급식을 북한 아이들에게도 먹이고 싶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어머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하루빨리 좀 우리의 정도, 문화도 음식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횡성에서 스릴 만점 루지 체험과 횡성 한우 전병을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예. 오늘 횡성으로 떠나는 그 두 번째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횡성하면 사계가 다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 가을에 가면 더 좀 아름답거든요. 자, 짙어가는 이 가을빛이 잘 어울리는 풍경을 갖고 있는 횡성 호숫길입니다. 화면에서 함께 즐겨주시죠. 자, 여러분, 이제는요
이제는요, 이 초록초록했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울긋불긋한 가을이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 횡성은요, 그야말로 진풍경을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횡성, 오늘만큼은요,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또 다른 모습 횡성으로 안내하도록 할게요. 출발할까요? 횡성군 갑천면입니다. 야, 석탑도 있고, 이건 뭐지? 망향의 동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하신가 봐요. 저는 횡성문화관광 해설사 고범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사님. 뭐 이렇게 많이 궁금하셔요? 네, 엄청 궁금해가지고요. 네네. 아니, 해설사님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딱 나타나 주셔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이야기 다 여쭤보면 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전시관에 들어가셔서 자세히 하는 거 보시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가보실까요? 네네. 네. 횡성어를 품은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왜 망향의 동산이 생기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옛날에 사용했던 부분들 되게 많이 있네요, 해설사님. 네네. 여기는 이제 횡성댐 수몰 지역에 오신 겁니다. 요 밑에 보면 빨간 표가 횡성댐입니다. 횡성댐은 1990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10년 동안 만들어진 댐인데, 댐을 만들면서 5개 마을이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볼 때는 938명이고 약 250세대 이상의 집들이 다 물속에 잠기게 되는데, 이분들이 매년 한 번씩 10월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망향제를 지냅니다. 조상들 산소가 다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친구들이 어서 놀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망향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망향제를 지내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수몰 지역 주민들의 망향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조성된 기념관. 기념관 내에는 수몰 지역의 문화와 역사, 지역민들의 삶의 자취를 엿볼 수 있는 생활기구 등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아니, 근데 해설사님, 사실 댐이라는 역할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네네. 이 지역에서의 댐은 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횡성 원주 지역의 상수도원의 공급이 횡성댐이 주로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합니다. 제 해설사 고향이 바로 댐 밑에 마을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매년마다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2000년 댐이 준공되고 나서 한 번도 가뭄과 홍수가 없다는 점이 매우 장점이고요. 횡성 원주 지역의 공업용수, 또 전력 공급, 이런 부분에서 다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아쉽지만은 땅이 줄어들어서 아쉽습니다만은 어떤 면으로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주민들의 삶의 그 풍요도 상당히 책임져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횡성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횡성 호수길이라는 유명한 관광지도 또 생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가시죠. 네. 횡성의 힐링 스팟으로 통하는 횡성 호술길. 입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를 끊어야 합니다. 해설사님, 매표소에서 일단은 입장료를 냈더니 이렇게 횡성 관광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주셨어요. 그럼 거의 무료인 거 아닌가요? 그럼요. 실질적으로 무료입니다. 일반인들은 2,000원에 매표를 하지만 2,000원의 상품을 다 드리게 되고, 이 상품권은 횡성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을 산책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총 6개의 구간 중에서 횡성 호수의 불빛을 가장 가까이 두고 걸을 수 있는 5구간을 선택했습니다. 횡성 호수가 한눈에 이렇게 다 들어오네요, 선생님. 예. 여기 보면 잉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호수 위에 물에 은은하게 가을볕이 내려앉아 있는 이 반짝반짝
반짝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진풍경이고 예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앉아서 자연이 주는 행복을 만끽해봤습니다. 이 길은 이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스스로 산책길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것을 군에서 좀 더 군민들 내지는 관광 자원화시키기 위해서 개발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인정한 찐풍경 맛집이 바로 이 횡성 호수길이라는 거죠. 물결 잔잔한 호수의 물빛에 따라 걸으며 주변 풍광을 느긋하게 눈에 담아봤는데요. 그중 유난히 특별했던 길이 있었습니다. 해수사님, 예. 또 여기 구간은 굉장히 특정하게 또 이 부분만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나무가 엄청 길고 곱게 쭉 뻗어 있네요. 이 자작나무입니다. 네. 색깔이 하얗고 예쁘죠. 이 잎사귀가 하얀 것이 바람에 이렇게 흩날 때 되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때는 산 중턱이었을 오솔길 곳곳에 새하얀 자작나무와 은사시나무, 사철 푸른 소나무와 전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며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횡성 호숫길에서 나와 자동차로 5분여 거리. 우와! 여기 횡성 맞죠 지금? 야, 이거 또 호수길이랑 완전 다른 느낌의 이 횡성. 어머, 웬일이야? 이런 데가 있었어? 레트로 인테리어로 눈길을 사로잡은 이 카페. 여기저기 빈티지 소품들이 가득한데요. 아니, 와, 밖에서 봤을 때는 전에 공장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근데 안에 들어오니까는 여기는 무슨 외국인데요? 전혀 다른 분위기죠. 네. 그래서 이 분위기에 음식까지 매칭이 돼서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 음식점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딱 봐도 여기 음식 메뉴는 제가 볼 때 한식은 아니고 일식도 아니고 중식도 아니고 이태리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진짜요? 네, 딱 맞죠. 그럼 오늘 제일 추천 메뉴 하나만 알려주세요. 피렌체에 가셔서 맛보실 만한 음식인데요. 저희는 특히 횡성 한우 중에 암소 내장으로 만든 트리빠입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그걸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소 내장을 넣고 끓인 육수에 토마토 소스와 치즈 등을 넣고 끓여낸 이탈리아 스튜 요리 트리빠. 사장님, 이거 제가 주문한 음식이 이거예요? 네, 트리빠세요. 야,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 야, 일단은 사장님 안 먹어봤지만 제 스타일이에요. 뭔가 맛이 상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이태리 음식 맞아요? 네. 인도 음식 같은데? 인도 음식은 빵 때문에 그러세요. 이거 난이 생각나시죠? 네. 근데 뭐 이태리도 내장은 많이 먹어요. 근데 빵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근데 그 마늘빵은 구하긴 그러니까 많이 드시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식에 좀 맞춰서 피자 도우에 이제 마늘 향을 입힌 거예요. 그 간마늘을 입혀서 내장에 같이 싸드시라고 이렇게 준비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방을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잠깐만, 사장님. 그 수저랑 젓가락이라든지 아니면 포크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먹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스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손으로 우선 쭉쭉 결대로 이렇게 찢어 주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 소리 들리시죠? 야.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요. 네. 요걸 드시는 거죠. 와. 네. 이탈리안 레시피와 명품 횡성 한우가 만나 어떤 맛을 낼지 궁금해졌는데요. 냄새 나면 돈 안 받습니다. 너무 좋다. 향기부터 맛있는 트리빠. 진한 토마토 소스의 풍미와 횡성 한우 내장의 쫄깃함이 시간차를 두고 입안 가득 버라이어티한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야, 이 따뜻한 소스와 그리고 쫀득쫀득거리면서 쫄깃쫄깃한 이 빵의 도우가 완전 찰떡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약간 인도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인도 음식은 향이 민감해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요거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진짜
이태리에 여행 가고 싶은 맛이네요. 정말 유럽 느낌이 물씬 느껴져요. 테리파는 쌀쌀해지는 이맘때 더욱 잘 어울리는 요리라고 하니까 꼭 한번 맛보세요. 짙어지는 가을,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빈티지한 인테리어와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고 자연이 선물하는 진짜 가을을 만날 수 있는 곳.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매력적인 강원도 횡성에서 짧지만 아름다운 가을을 만나보세요. 네, 호수길이 참 예쁘죠. 거기에다가 고즈넉한 물빛도 참 좋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나오는 의자라든지 쉴 공간들이 많아서 남녀노소 누구나가 산책하듯이 즐겨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총 6개 구간이 있고요. 총 길이는 31.5km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저희는 5구간을 다녀왔는데 네. 저도 저곳에 한 3-4번은 가본 것 같아요. 오. 서너 번 정도 다녀왔는데 경사도 완만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산책하기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1시간 반 정도면 한 바퀴를 다 도실 수가 있으니까 걸으시면서 뭐 담소도 나누시고 아름다운 풍경, 물빛도 감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5구간에는 망향의 동산도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호수길을 걸어보신다면 네. 횡성 호수길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더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곳이 하나 있었죠. 네. 아까 트립바였나요? 인도 음식 같은데 이탈리아 음식이었던 맞습니다. 트립바. 바삭하게 구워진 도우, 거기에 그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그 한우 내장 요리. 네. 뭐 아까 경윤 씨가 자꾸 뭐 본인 거다, 뭐 본인 취향에 딱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제 스타일이거든요. 저도요. 거기 예. 더불어서 그 가게 인테리어도 아주 빈티지한 게 정말 멋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횡성 호수길 소식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각은 6시 26분이 지나고 있네요.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목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강진하면 아무래도 고려 청자의 고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자, 말씀하신 그 고려 청자를 굽던 가마터가 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이 강진 청자촌에서 이 온라인으로 고려 청자 축제가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한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평온한 가을의 기운이 이어지던 10월의 어느 날 강진의 대표 가을 축제인 고려청자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축제지만 그 축제 현장 찾아봤습니다. 매년 축제 기간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청자촌. 올해는 관광객 대신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온라인으로 열린 강진 청자 축제 현장에 목포 MBC가 나섰습니다. 모든 작업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하고 있어요. 선들도 엄청 많아요. 이 선 보시면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방송에 필요한 장비들인데 여기서 뭐 하나 빠지면 방송이 안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강진의 청자와 귀리를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를 하게 되었거든요. 강진에서 매년 진행해오던 강진 청자 축제가 이번엔 코로나19 상황으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축제가 개최가 되게 되었어요. 농민들과 그다음에 도자기를 판매하시는 그 도예가 분들에게 좀 상생과 그다음에 판로를 좀 열어드리기 위한 행사로 지금 개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강진의 대표 특산물인 귀리와 청자를 실시간 방송으로 판매하는 이번 행사. 강진군과 협력에 나선 목포 MBC 스태프들이 방송 준비 한창입니다. 저기가 세로로 캠을 잡으니까 이 기와가 예뻐 보여서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기와랑 저거 나오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저기서 네, 여기서 한번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느 정도 정리됐다 이제.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결국에는 보여주는 게 한 80-90% 되기 때문에 화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제도 하면서 느낀 건데 화면이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직선상에 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일반적인 가로 형태의 방송 화면이 아닌 세로 형태로 선보이는 라이브 커머스. 세로 형태의 화면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들을 터득한 듯한데요. 글쎄요, 생각보다는 화각이 좀 좁으니까 저희도 좀 적응이 좀 안 된 거는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좁으니까. 긴장되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일단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라이브에서는 그래서 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총 4대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저 카메라 쬐끄만 캠코더 있잖아요. 카메라만큼이나 신경 쓸 것들이 한가득인 현장. 그 중에서도 가장 분주해 보이는 사람이 보입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서 지금 처음 시도해보는 일이라서요. 예,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서 지금 다 충분히 잘 해주시겠지만 지금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체크를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음향 세팅까지 마친 후 테이블 위에 상품까지 예쁘게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쌀 귀리가 평소에도 요즘에 다이어트 식품이나 그리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니만큼 많은 구매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강진 쌀 귀리 진짜 유명하거든요. 오늘 몇 개 판매 예상합니까? 네, 감이 안 3분 전. 이거 대답하시면 안 돼요. 3분 전. 저희 준비해야 돼, 방송. 골똘했네. 이때 가장 긴장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실수 없이 진행되시겠죠?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판매하는 쌀귀리를 생산한 사장님도 현장에 나섰는데요. 생방송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 농부들의 손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많이 구매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날, 오늘은 귀리에 이어서 고려 청자를 판매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진행자에게 방송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째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어제보다 더 분주한 모습이네요. 신발 벗고 올라가서 앉아서 네네. 양쪽에 앉으면 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다 이루어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서 좀 한 6번 정도의 이동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동선 관련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찍는 거예요, 오늘? 아, 이게 찍어서 이랬으면 샵 갔잖아요. 나도 새벽에 2차 타서 셀프로 했는데. 오늘 좀 너무 일찍부터 움직이느라고 제가 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거. 원래 좀 더 예쁜데 오늘 좀 덜 이쁘네요. 긴장하며 멘트를 준비하는 강진의 청자 도예가 이게 유리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 장인들의 어떤 마음도 같이 새기면서 이렇게 작품을 새기니까. 근데 이런 작품들이 시간이 하나하나 수작업을 하는 것들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려청자를 실제로 보는 일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최대한 이 고려청자라는 이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하며 준비한 라이브 커머스가 이틀에 걸쳐 방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 커머스가 대체 뭐길래 축제 현장의 한 축을 이루게 된 걸까요? 저희가 집에서 즐기는 홈쇼핑을 이제 모바일로 즐기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핸드폰으로 이제 누구나 손쉽게 접속을 해서 누구나 물건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되고 또 생방송이니까 약간 또 긴장되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며 판매가 이루어지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생방송인 만큼 그 현장은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특히 이번 방송은 동선이 많아 더 분주했는데요. 빠르게 지나가는 방송 시간 안에 준비한 것들을 모두 보여주기 위해 모든 스태프들이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굉장히 바쁘세요. 이동이 많아가지고 동선이 많아가지고 정신없어요. 모바일로 바로 볼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려청자 너무 아름답다고 오늘 방송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2시간대 1위입니다. 오늘 방송은 무려 15,000뷰! 동시간대 1위라는 기록을 달성했어요. 뿌듯한 결과를 안고 어느새 막바지로 달려가는 생방송. 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다음 또 좋은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어요.
동선이 좀 많이 복잡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또 슈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약간 좀 기술적인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그래가지고 무사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판에 박히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여기서 먹고 소통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쌍방향 소통이 가장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바로바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라이브 커머스 한 번 빠지시면 이 매력에 정말 훅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막 알람 맞추시고 일부러 내가 살려고 하는 것들 맞춰서 들어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많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해가는 축제와 쇼핑의 패러다임.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세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더욱 풍요로워질 우리의 일상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들지만 모두 힘내세요. 강원 상륙 최고.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강원 365입니다. 자, 이번에는 춘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정말 수상한 소식이거든요. 수상한 소식, 그러니까 용석 씨처럼 수상하다 할 때 수상한 소식이요? 자, 수상 한자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뭐예요? 물수, 이상 아니겠습니까? 어머? 자, 관객도 무대도 관람객 모두 다 물 위에 떠서 진행된 콘서트입니다. 카누를 타면서 즐기는 아주 수상하고 아주 특별한 콘서트 현장을 지금 화면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는 소양강. 이곳엔 카누를 타야만 갈 수 있는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 비밀의 정원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에 푹 파묻혀 아름다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카누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도심 속 신비스러운 호수 정원으로 지금 초대합니다. 춘천 우두동 수변공원. 바로 소양강 카누 여행의 출발지입니다. 이곳에서 카누 여행을 안내해줄 조선기 대표님.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신가요? 저희 그 카누 콘서트 오랜 기간 이렇게 준비하던 카누 콘서트를 내일 시행하게 되는데 그거 무대에 설치하고 물 위에 떠서 어떤 환경을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카누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콘서트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콘서트에 쓸 무대를 미리 만들고 있는데요. 무대라야 카누 2대의 합판을 덧대 만든 것이 답니다. 카누 콘서트가 열리는 날, 제법 차가운 가을 공기에도 카누 콘서트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콘서트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카누 탑승 전 발열 체크 및 소독제는 필수겠죠. 다양한 그런 공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 이런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특이해서 좀 그 점이 이끌려서 기대하고 왔습니다. 카누를 타고 공연을 관람하려면 구명조끼는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근데 다들 카누는 타보셨나 몰라요? 혹시 카누 타보셨나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카누를 타보는 것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물 위에서 콘서트를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 아닐까 해서. 네. 공연을 준비하는 스태프들은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바지 장화까지 입으신 것 같네요. 물속에도 들어가나 보죠? 오늘 이 가슴 장화를 처음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편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물에 직접 들어가서 그 콘서트를 즐기시는 관객분들 그리고 콘서트를 위해 열심히 공연해주시는 출연자분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석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적고 있는 이분. 어쩐지 낯이 익은데요. 아니, 바로 강원 365의 박진영 리포터? 저의 역할은 오늘 이 춘천에서 이루어지는 이 카누 콘서트 호수 정원으로의 초대에 연주자분들을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사회자를 맡았습니다. 드디어 카누를 옮겨 물에 띄우고 노를 받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안전교육은 필수. 노젓기부터 하나하나 배워봅니다. 자기 앞쪽에 가볍게 넣고 앞에서 뒤로 물을 천천히 흘려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둘, 스트로크와 안전하게 여행할 준비를 마쳤으니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요? 조심조심 올라탄 카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처음엔 어색한 노젓기지만
이내 호흡을 맞춰 카누 콘서트가 열릴 곳을 향해 갑니다. 시크릿이라고 그래가지고 갈대가 우거져가지고 하나의 호수처럼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카누를 타고 소양강 맑은 물을 따라가다 보니 울창한 버드나무와 갈대로 둘러싸인 호수 정원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바로 카누 콘서트가 열릴 콘서트장입니다.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오는지 잘 몰랐고 또 배를 어디서 타야 될지도 잘 이렇게 그 선착장이 따로 없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되게 넓게 강도 많이 볼 수 있고 갈대숲 안으로도 올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고 좋았었어요. 무대도 관객도 사회자도 모두가 카누를 타고 진행되는 카누 콘서트. 호수와 나무, 자연이 들려주는 춘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한 콘서트입니다. 첫 번째 공연은 바로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의미를 가진 싱잉볼. 이 싱잉볼을 이용한 명상음악 연주입니다. 부드러운 호흡을 통해서 내 마음 안쪽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서 쉬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잉볼을 두드릴 때 울려 퍼지는 미세한 파장으로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보는 시간. 잔잔한 호수 위에서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봅니다. 아름다운 싱잉볼 연주에 따뜻한 가을 햇살이 마음에 드리워지는 듯하네요. 공연이 끝난 뒤 가지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 이 또한 치유의 과정이었답니다. 흔들리는 배 위니까 사실은 약간 불안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대단히 짧았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 자연의 소리를 같이 어우르면서 들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화창해진 날씨. 두 번째로 관객과 함께하는 움직임, 마임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흉내내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마임.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내면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을 몸짓으로 함께 표현해봅니다. 흔들리는 카누에서 공연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추억을 얻었다는 노영아 마이미스트. 이 공간 자체가 주는 그 느낌이 있어서 예술가로서는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도 또 자연에서 받는 에너지로 인해서 또 새로운 영감들을 이렇게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새소리, 물소리가 가득한 비밀의 정원에서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리코더 소리. 리코더와 새소리의 자연스러운 협주가 이루어집니다. 리코더 소리 자체가 새소리하고 가장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또 테마도 새 주제로 또 연주곡도 골랐었고요. 또 진짜 새소리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 미션의 주제곡 넬라 판타지아. 풀필이 불듯 자유로운 리코더 소리에 관객들 모두가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공연이 끝나고 돌아 나오는 길. 우거진 숲을 지나 시원하게 펼쳐진 강을 만나듯 모두가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보는 공연은 처음은 아니지만 흔히 있는 기회는 아니었는데요. 분위기랑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재밌었고 그 공연들 하나하나가 공간이랑 잘 어우러지게 연출하시려고 노력했던 게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연의 어느 것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온몸으로 느끼며 즐길 수 있었던 카누 콘서트. 마음을 비워내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 더욱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호수와 나무, 자연이 아름다운 춘천에서 카누 콘서트였습니다. 자, 제가 명수 씨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뭐 수상한 콘서트다. 진짜 물 위에서 카누 위에서 진행된 콘서트였고요. 진짜 인위적인 모습을 최대한 배제하고 정말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느낌 속에서 좀 신비롭게 진행된 콘서트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청아한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저희는 사실 화면 너머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물화일체. 받았습니다. 예. 느끼셨군요. 예. 제 생각을 따라 하셨네요. 느끼셨나요? 네, 아까 그 정말 신비로운 악기도 막 보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였죠? 그 싱잉볼이었나요? 네. 참 그 악기 소리
이야기를 실제로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콘서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쓰레기가 좀 많이 배출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 진행된 카누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쓰레기가 정말 하나도 배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멋진 콘서트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메시지와 댓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김몽희님께서 주셨네요. 조미료 없는 북한 음식 와 만나겠네요. 절편도 예쁘고 당면 튀긴 분탕 과질 돋보입니다. 살도 안 찔 것 같은 음식 완전 짱 하셨어요. 네, 맛있죠. 튀김 음식은 뭐 달거나 달지 않거나 다 맛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도전을 해봐야겠다. 저 자꾸 요리 못한다고 놀리시는데 중요한 건 정성이거든요. 정성. 예, 정성이 들어가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용석 씨. 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우 뭐 화 많이 네, 나셨나 끝나고 봐요. 남으세요. 예. 알겠어요. 그리고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권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횡성 가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안 가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돼서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진짜 횡성 호수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워낙에 또 다녀와 보셨다고 아우 해주셨잖아요. 뭐 눈 감고도 가죠 이제. 그 정도예요. 네, 5구간은 외웠어요. 와, 예. 용석 씨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니까 정말 저도 이 코로나19가 좀 종식되면 네네. 혹은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 네네. 산책하듯이 한번 걸어봐야겠네요. 저기 계시는 감독님하고도 같이 가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김일하님께서 주셨어요. 횡성에 가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트리빠 요리로 배를 채우고 횡성 둘레길 너무 가고 싶어요. 이 가을 다 가기 전에 용기를 내봐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쵸. 맛있는 음식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까 트리빠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던데 그래요. 네. 조만간 한번 가시겠어요? 가시죠. 예, 제가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씨랑 같이 가시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 네. 녹화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꿀나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TV로만 보다가 너튜브로 시청하니까 새롭네요. 항상 즐겨보고 있어요. 두 분 찰떡 진행도 즐겁고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정보도 알 수 있게 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찰떡 진행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오늘 네네. 너무 싸웠죠? 완전 찰떡이잖아요. 계속 예, 읽어주세요. 예. 계속 이어집니다, 사연이. 자, 횡성 호수길도 가봐야겠습니다. 그냥 지나치기만 해서 몰랐는데 남편이 가보고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사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꼴라라님 저희 유튜브로도 항상 진행 중이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이렇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까지 살펴봤고요. 자, 명수 씨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수 씨는 집에 있을 때, 네. 댁에 있을 때 이 물을 어떻게 드세요? 어떤 방식으로? 정수기로 물을 마시는데 갑자기 정수기요? 이런 질문을 왜 하시는 거죠? 자, 실제로 정부에서 각 가정에서 이 수돗물 음용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명수 씨 말씀대로 네. 수돗물에 이 정수 장치를 설치해서 드시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가 수돗물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잘 안 마시게 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수돗물을요. 예. 그래서요 말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인데요. 물사랑 누리집에서 수질 검사를 신청을 하시면요. 네네. 가정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무료라고 하니까요. 네. 뭐 부담 없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